안녕하세요, 천재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하면서 다시 6만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 삼성전자, 과연 언제까지 하락을 하는지, 또 다시 상승이 가능한지, 지금 매수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가 오늘 약간 양봉이 나오면서 6만원을 살짝 돌파했던 시점도 있지만 아직 장이 마감이 되진 않았지만 현재 59,700원으로 약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전 고점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 주주총회에서 여러가지 불만들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환경, 미래, 로봇, 방점 찍은 DX 부문, DS 부문, 반도체 한파 속의 기회를 모색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슈들을 보자면 반도체 공장 건설비의 10조, 그리고 사운드바 점유율 1위, 그리고 5만 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주수는 638만 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도대체 언제까지 하락을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보고, 두 번째로 이 하락의 이유, 여기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 상승이 가능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수가 가능한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대응 방법을 보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 도대체 언제까지 하락을 하는가. 오늘 다행히 그래도 양봉이 중간에 나와주면서 일봉으로 봤을 때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내일이나 모레 양봉이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면 이 하락 추세선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양봉이 살짝 나와주면서 다행히 일봉에서 조금 장기적으로 이어져 오던 상승 추세선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보았을 때도 장기적인 하락 추세선을 마감을 하면서 역헤드 숄더 패턴 모양이 나오면서 현재 바닥 구간을 지지선으로 만들면서 잘 다지고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더라도 저 지지선 아래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주봉이 연속해서 음봉이 나오면서 20주선 아래로 살짝 빠지긴 했지만 이번 주봉이나 다음 주봉에서 양봉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지지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재작년부터 큰 상승장이 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첫 번째로 이 인플레이션을 예를 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면 스태그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 자, 이 스태그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행보를 더 오래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스태그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GDP, 그러니까 소득이 오르지 않는 그러한 경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은행들이 파산, 그리고 금리는 계속해서 인상을 해야 되는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오르고 시장상 물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승장이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와 밸런스 시트, 그리고 손익계산서를 보게 된다면 최근에 순이익 비중은 늘어나긴 했지만 총수입 자체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할 때 조금 더 유익있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 자체도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재투자라고 하죠. 내보, 유보율보다 이 부채 비율을 늘려서 어떤 투자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이 큰 이런 대형주가 이런 식으로 부채 비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성장이 멈춘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금리가 매우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 한해도 아마 큰 상승장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상승 가능성은 없느냐라고 한다면 앞서서 차트 설명을 드릴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현재 하락을 하고 있지만 지지선 위쪽에 아직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그어놓은 이 밑에 빨간색 지지선에서 받쳐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다시 반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년과 다르게 작년의 하락장에 비해서 이 하락의 크기가 점점 완만해져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춰간다라고 할 수 있고, 위쪽 부분과 지금 이렇게 바닥을 오랫동안 다져놓은 이 구간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 가능한가 라고 예를 들었을 때, 경기라는 것은 결국에 이 주가라는 것도 그렇지만 항상 주기라는 것을 반복을 하고 결국에는 우상향을 합니다. 이러한 우상향을 보고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이고, 하락장은 굉장히 빨리 1, 2년 만에 하락을 했지만 이 다시 호황기까지 상승장까지 가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회복기와 호황기에서 이 후퇴기와 그리고 하락기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하는 것이 경제 주기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회복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응 방법과 정리를 하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향성의 경우 양방향이 모두 가능합니다. 현재 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 동결로 나스닥이 상승을 했었는데 0.25%만 상승을 한다고 해도 현재 5%로 매우 높은 금리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불가능하고 일방적인 상승장이 현재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매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효용 자체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방법 자체가 다 다를 수 있고, 예를 들어 리스크를 좀 높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좀 포기하더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목표이신 분들이 있고, 다 개개인마다 방법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나눠서 장기 투자와 추세 투자로 나눴을 때 장기 투자의 경우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자리로 생각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바닥 구간에 거의 다 갔다, 그리고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세 투자의 경우 관망을 하는 것이 좋고,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기본적 분석, 그리고 회사의 호재, 그리고 회사의 이슈,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매수 매도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후에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음 주 월요일날 결국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슈만 갖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기본적 분석뿐만 아니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꼭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멤버십에서는 뭐 매수하는 타이밍, 그리고 물리지 않는 방법, 그리고 손절하는 타이밍, 그리고 언제 익절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 모든 투자에 필요한 경제학과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하셔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꼭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